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전주를 많이 체크를 해드리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확실히 대장격으로서 계속해서 이제 치고 가는 모습이고, 다른 원전주는 이제 조정 이후에 재반등, 조정 이후에 재반등, 요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또 최근 나오는 이슈들을 보면 원전에 좀 우호적인 언급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써드렸다듯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원전주이기도 한데 신재생주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AI로 인한 그 전력 수요 폭발로 인해서 원전이든 신재생이든 다 갖다 붙여야 폭발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전, 신재생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개는 동반 성장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영위하는 업체가 바로 그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이 에너지 투트랙 전략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해서 좀 나왔지만 추가되는 소식 위주로 한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체코 총리와 원전 등 전방위 협력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체코 원전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원전의 발목을 잡았다가 얼마 전에 요게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가 된 거에 더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체코 총리와 통화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원전 사업에 힘이 좀 실리나라는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됐다라는 거죠. 최근에 체코 피알라 총리와의 통화를 통해서 원전을 포함한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그 원전이나 신재생이냐라고 한다면 신재생을 택하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체코 총리와 통화를 했다라는 것은 원전에도 드라이브를 좀 걸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으로 연결이 됐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동안 강조를 했었던 실용주의가 아니냐, 그래서 원전과 신재생 동반 성장 부분에 있어서 정부도 이 두 가지 부분에 모두 다 주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부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체코 총리와 통화를 했는데 요게 의미가 있는 게, 일단 미국 대통령, 그 다음에 일본 총리, 중국 주석,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 국가는 먼저 통화를 하죠. 그래서 미국, 일본, 중국은 모두 다 우리나라와 가깝거나 아니면 밀접한 국가니까. 그런데 네 번째 통화로 체코 총리와 통화를 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체코는 원전 확대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원전 부분에서의 협력 확대 기대감이 같이 이제 부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4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의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평가하고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다라는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첨단 산업, 인프라, 에너지 다양한 분야에 포괄적으로 협력하자라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체코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부분보다는 그 에너지 부분의 협력이 가장 클 것 같고, 원전 수출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게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체코 원전 이후에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도 같이 부각이 되는 거고요.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재개와 SMR 기술 개발 가속화, 이 SMR의 설계 기술이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누차 드렸습니다. 설계 부분에서의 강점을 누가 가질 수 있냐라는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그 미국의 원전 설계 업체들과 좀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뉴스케일 파워고, 뉴스케일 파워 이외에도 SMR 설계 기술을 가진 이제 미국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과 꾸준히 협력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추가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로 좀 좁혀보면 체코 원전의 숨은 주역은 누구였다? 두산 스코다 파워였다. 라는 기사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 신규 원전 2기 사업 수주 과정에서 팀 코리아 경쟁력 확보에 핵심 역할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국내 원전은 이제 개별 기업의 협상이 아니고 국내 이제 원전 설계, 그 다음에 이제 기획, 이제 건설, 이런 종목군들이 다 합쳐져서 예를 들면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현대건설, 이런 식으로 이제 팀을 짜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기간 면에서도 유리하고요, 수주를 받는데도 유리합니다. 근데 이 팀 코리아 내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주 중요한 여력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 스코다 파워를 통해서 이 협상력이 발휘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회사인 두산 스코다 파워를 꾸준하게 좀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두산 스코다 파워는 오랜 기간 체코에 증기 터빈과 발전기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 말은 뭐죠? 기존의 체코와 어느 정도의 관계를 쌓고 있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두산 스코다 파워가 유럽 시장의 생산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까지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영향력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안서, 기술 협의, 입찰 협상 진행 과정에서 자료 제공, 공급 계획 수립, 현지화 협력 방안 등을 제시했죠. 이런 종합적인 팀코리아 전략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도해서 짰기 때문에 주축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 안에서 체코 현지 법인 두산 스코다 파워에서 저력이 조금 더 크게 나왔다라는 부분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코와 이미 긍정적인 관계를 쌓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수주에서 조금 더 유리한 혹은 수주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스코다 파워가 든든한 우군 역할을 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 핀란드, 유럽을 비롯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공급한 원전용 증기 터빈만 몇 기? 26기.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유럽 시장에서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특히 유럽의 원전 수요는 늘 수밖에 없죠. 왜? 그동안 이제 유럽이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관으로 가스를 이제 받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고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받기도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에너지 자립이 좀 필요했어요. 사실 유럽은 그동안 너무 좀 안일했던 게 사실이죠. 방위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에 의존을 많이 했고 에너지는 러시아에 의존을 많이 했어요. 근데 미국과 러시아는 엄연히 체제가 다른 두 국가입니다. 지금처럼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그러니까 사회주의 진영의 그 마찰이 진행되는 신냉전 체제에 있어서는 어찌되었던 간에 두 체제 중에 하나의 체제를 억지로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입장이 난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보호 받으려면 돈 더 내라 이러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 때문에 러시아로 가스 받기도 어렵잖아요. 그럼 유럽은 지금 안보도 문제가 생겼고 에너지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안보도 자립이 필요하고 에너지도 자립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산비도 늘리고 에너지를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뭐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돈도 써야 돼요. 그럼 원전과 방산에 대한 수요가 미친 듯이 커지잖아요. 근데 원전과 방산을 잘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시장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기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슈 하나 더 보면 에너지 믹스. 제가 여기서 써드린 내용입니다. 원전과 신재생을 둘 다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꽃놀이 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체코 원전 수주로 수출 파이프라인을 복원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내수 기반의 재생에너지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글로벌 탈탄소 흐름 속에서 두산은 원전과 풍력이라는 두 개의 동력을 병행하는 에너지 이중주 전략을 구사 중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수주는 기술력을 무기로 국내 수주는 정책 수요에 발맞춰 대응하면서 에너지 산업 재편기에 균형 감각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자, 얼마 전에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금 조달도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일부 자회사도 정리를 한다라고 했죠. 상당히 좋은 행보들,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위한 압축적인 전략들을 꾸준하게 잘 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원전 수출과는 별개로 국내에서 풍력과 수소 터빈, 재생에너지 기술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는 부분.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정부 정책 기조도 그렇고 글로벌 기조도 그렇고 뭐 원자력만 좋다, 신재생만 좋다 이게 아니고 원자력과 신재생을 같이 육성해야 된다라는 게 중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을 다 영위하고 있으면 양쪽에 발을 다 걸치고 있는 거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딱 이런 흐름을 깨닫고 이 두 가지 에너지 정책에 집중하면서 그 외에 이제 돈이 안 됐었던 분야는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앞으로 커질 분야 소형 원자료 모듈, SMR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이제 공간적인 제약도 적고 돈도 적게 들고 공기도 적고 위치 제한도 적고 리스크 관리도 편해서
SMR 개발. 앞서 말씀드린 뉴스케일 파워와의 협력을 통해서 SMR 제작 역량을 키워왔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차세대 SMR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SMR 설계 부분에서도 충분히 좋은 기술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정부 정책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투트랙 전략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치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이제 폭발했어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릴 때 신규 매수는 사실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지금 위치에서 또 사기가 살 수 있냐?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체 종목으로 말씀드린 게 한전기술이었는데 한전기술도 이제 급등을 하고 있어서 지금 사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주는 눌림을 좀 이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나마 현재 위치에서는 한국전력이 조정을 받다가 재반등 위치잖아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오히려 기술적인 부담을 한번 털고 가니까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 저력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고 원전 관련된 산업이 꾸준한 성장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과 신재생이라는 투트랙, 그 다음에 자회사의 힘, 팀코리아에서의 중추적인 역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주를 신규 매수한다면 일단 조정이 좀 나온 혹은 한국전력처럼 한 단계는 조정이 나온 종목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그렇다고 해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는 관점으로 좀 봐야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 한국전력처럼 다른 원전주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꺾이면 그 종목들도 같이 꺾일 수 있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원전주를 투자하신다면 또 매일매일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제 원전 관련된 신규 이슈가 있을 때 또 추가적인 영상은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